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6월 달도 조금 있으면 바로 찾아오고 해서 문제풀이 받는 과정하고 뭐 거의 7월쯤 되면은 방학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학습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간 커리큘럼을 갖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 4월까지 이제 이론들 정리를 하셨을 거고요. 이제 문제 과정은 일찍 시작하셔서 기출 구조화부터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기출 쪽 같은 경우에는 혼자 정리를 하셨으면은 이제 문제풀이와 뭐 모의고사 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임용고시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서 이제 기출 문제하고 등 해서 이제 문제 연습을 하는 풀이 과정이 조금 한 8월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올해 뭐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해서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이 돼요. 실제 모의고사 과정은 뭐 시험 바로 전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이제 시험 보기 한 2주 정도 전에 끝나서 선생님도 정리하실 시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참 하실 때는 임용고시 지금 최근 경향에 맞추어서 문제 연습들을 좀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시간 안에 안배를, 앞에 교육학도 하고 이제 AB형의 안배를 해 가면서 하는 모의고사 연습 과정까지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론들은 뭐 당연히 전체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이론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지금도 이론 과정 들으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서도 특정 부분은 조금 체크가 더 필요하셔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워낙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답안에 서술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이론 과정들 반복을 하거나 충분한 좀 시간들을 안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연습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했던 부분들을 답안지로 작성을 해보고, 또 답안으로 작성하면서 본인의 이해가 됐던 부분들을 조금 명료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는 것들을 제대로 쓰는 과정들로 연습들을 하시게 되고요. 모의고사 과정은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험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쓰는 연습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풀 과정 때는 이제 쓰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써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이제 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그냥 쓰는 것 말고 감점이 없게 쓰는 방식들을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쓸 줄 아셔야 되고요. 쓸 줄 모르는데 모의고사 시험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조금 문제들만 보는 것 뿐이지,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 그래서 잘 쓰게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문제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쓰는 게 이제 아는 걸 쓰는 연습들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해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모의고사 보다가 이론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라 이제 몇 군데 영역이라든가 뭐 특정 주제별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부분들이 있으면 되돌아가셔서 그쪽 부분을 보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6월에는 이제 기출 구조를 중심으로 보시고, 교과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7, 8월에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제 심리적인 좀 여유감이 훨씬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좀 해두시고, 뭐 한국사도 완성해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7, 8월 가면은 5, 6월에 했던 기초 내용들을 갖다가 주제들을 확장을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7, 8월은 이제 서술형 답안까지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기입형 문항수가 해봤자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확장하는 연습들을 하시고, 기출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중요 주제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론들 같이 병행하시면서 내용들을 압축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공 이제 문제 과정은 기출구조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생님들 이제 문제풀이 쪽으로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지만 난 이거 안 했어. 기출 안 했어.
근데 저거 꼭 해야 돼? 라고 생각되시면은 기출 문제들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서 내가 흡족할 만큼 답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스터디하고 계시면은 이거 이렇게 답지 썼는데 충분할까요? 라고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멤버가 있다면 보여주면 이건 이게 좀 부족하고 저건 요게 좀 부족하고 이거는 키가 분명하게 안 나오지 않아.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으신다면 사실은 기출을 한번 보고 오셔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풀이를 하든 모의고사를 하든 간에 기출 파트가 반복이 매해 돼요. 매해 되고 이제 뭐 많이 하는 해와 덜 하는 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를 놓치고 가는 게 굉장히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러시면 늦지 않았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야, 여긴 난 이미 이전에 했어.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라든가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의 이제 서술까지 보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기출 포함의 총정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키들 혹은 영역들에 대해서 주제 정리를 할 거고, 무엇보다도 키를 서술로 완성하는, 이거를 썼을 때 조금 더 좋게 쓰는 방법과 충분히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2달 동안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전공들을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때 많이 메꿔두시면 좋아요. 2달이니까 할만 하거든요, 선생님들. 뭐 2달 동안 이론 전체를 어떻게 다 봐 하지만 앞에 이미 누적적으로 본 게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메꿔서 보시면 좋으세요. 자, 그리고 7, 8월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금요일 날 보통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중에는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AB형의 형성평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그냥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상태로 연습, 그러니까 백지 쓰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압축적으로 쓰는 연습들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해설과 이제 추가 문제가 들어가는데, 자료는 이제 프린트로 다 100% 프린트로 가게 되고, 뭐 전체 정리한 키워드 맵인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 이론 과정에 했던 학원 교재를 갖고 키워드 맵을 드리는 거니까 자이든 타이드 간에 한 번 더 내용들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형성평가는 영역별로 이제 뭐 기출된 것도 확장해 볼 수 있고 기출 안 된 것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성평가를 보려면 그 해당 영역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정리한 영역을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전에 오셔서 AB형으로 형성평가를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쓸 줄 아는데 잘 썼는지 혹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제가 답지를 드리긴 해요. 근데 그 답지는 언제나 이제 여러 변형이 가능하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저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팀원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답지를 주면 어디까지가 맞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그 어디까지 맞는지를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제 그 가능한 것과 조금 아쉬운 것들을 조금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그 작성하신 답안지를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매해마다 뭐 채점은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바로 걷고 이제 시간 한정 안에 시험을 보시고 걷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채점 혹은 피드백을 드리기 좋아요. 네,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이제 분위기도 다르고 뭐 참고할 수 있는 책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강 선생님들 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직강 한정을 할 생각이고, 이제 7월 달에 가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은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지 드려요. 답안 작성지 드리면은 이렇게 쓰셔요. 이분은 글씨를 굉장히 작게 쓰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요. 선생님들, 여기 한정된 4칸 안에 써보는 연습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기 글씨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글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요분은 정말 작게 쓰시는 거고, 보통은 이거의 2배 정도 글씨 크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 꽉 채우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리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라는지 아닌지는 저한테 제출해 보면은 그 글씨로도
채점이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키가 다 들어가는 분이 있고, 아무리 많이 써도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또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들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면은 뭐 이제 배점이면은 뭐 이게 2점, 2점인데 뭐뭐는 맞았고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여기는 뭐 좀 다르게 써달라 해서 피드백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손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선생님들 이거 같은 답지를 100개 이상 보시면 네,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채점 어디서 맞고 어디서 틀렸고 혹시 이제 뭐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 정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강을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그때까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은 첫 주차에 들어가요. 여기 때 이제 그 연습 문제 같이 보고 이제 풀이 들어가고 요 영역에 한정해서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형성평가를 보는 거에 영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막 연습하시면 돼요. 전체 다. 그러니까 기출구조화 때는 기출만 보시면 되지만 이건 그 영역을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얼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조화, 뭐 반구조화, 암기 뭐 이런 게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8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식부터 해서 이제 교육론까지 가는데 이제 교육론 파트에서 있는 이제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암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모의고사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 7주차에 가면은 뭐 수업 설계, 뭐 수업 모형 평가 쪽을 진행을 하면서 요거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주까지 해서 형성평가를 실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직강생 분들의 채점은 보통 채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봐야 하겠지만 첫 주부터 바로 채점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첫 주는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26일 날 이제 희소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희소 모의고사 받으면 제가 채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답지를 볼 여지가 없어서 아마 7월 달에는 채점을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에 한 2번 정도 이제 넣어서 이제 구체적인 채점 일정은 7월에 이제 그 질병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봐서 확정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답지를 받고 또 피드백 드리려면 시간상의 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그 온라인 채점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오시면은 식파트 그 프린트 갔다가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그대로 끝나게 되고 17일 날은 오시자마자 A형하고 B형하고 시험을 볼 건데 원래는 1시간 30분씩 보지만 그렇게까지 영역 한정이 된 1시간 30분까지 보실 건 없어요. 지금으로는 70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직강 선생님들 컨디션 봐서 이거를 1시간으로 줄일지 뭐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할지는 이제 그때 가서 의사결정하겠지만 보통 70분 정도씩 2개의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과 그 다음 영역에 문제풀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한 5시 정도에 끝날 거로 생각이 되지만 매년 해보다 보면은 5시에 안 끝나더라고요. 네. 언제나 저한테 딜레마예요. 문제를 적게 드리면은 일찍 끝나는데 또 적게 드리기가 그래서 충분히 들다 보면은 막 해설이 조금 쫓길 때가 있어서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시간이 뒤에 그 플러스 1시간은 갖고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들으신 선생님들은 왜 더 길어 하지 마시고 길어 하지 마시고 이제 다 중간에 뭐 자료라든가 혹은 이론들 같은 거 정리하느냐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주가 지나면 이제 전체 영역을 한번 서술형까지 쓰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잘 써지는 영역과 안 써지는 영역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보는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9월 달부터 내용은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요. 모의고사는 아까 봤던 이제 시간 일정을 이제 1시간 10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를 했다면 모의고사 때부터는 1시간 반씩 들어가요. 1시간 반씩
똑같이.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앞에 교육학을 안 보더라도 교육학 시간 빼고 그다음에 전공 시간, 점심 시간, 전공 시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뭐 11월 한 첫 주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이제 한 2달치 정도를 이제 봤었죠. 근데 2달치를 갑자기 모의고사를 보시려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번 정도는 9월달 한 4번 정도는 영역을 쌓아가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론은 처음에 수업 모형 했다면 그 다음에 수업 모형 플러스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설계 평가하고 마지막 교육과정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을 해서 영역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육론 가족 소비를 다 쪼개서 앞에 문제풀이는 가족만 한 주 봤다면 이제 9월 달부터는 가족의 일부, 소비의 일부, 뭐 이제 주의 일부 해서 모의고사를 영역을 한정을 해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주간 진행이 돼요. 그러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 본격적인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형태를 보고 싶으면 7월 달에 있는 희소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 느낌이에요. 전 영역을 나는 분명히 이 영역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를 한번 보고 시험 보시게 되면 알았던 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네. 선생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우리의 그 저장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긴장감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제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답지를 주시는 분들도 제가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해서 직강 선생님하고 인강 선생님들하고 이제 평균들을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점수를 드리긴 하는데 점수 전 개인적으로 안 드리고 싶어요. 네, 안 드리고 싶은데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점수를 받아 보시게 될 수 있고요. 그 인원이 충분하면은 채점 인원 충분하면은 점수를 같이 드릴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너무 제출하는 인원이 적다 그러면 평균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점이 들어가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채점 게시판이 같이 열리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직강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까지 이렇게 누적형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이때까지 이론 압축을 9월까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월부터는 전체거든요. 토탈을 보니까 그때 가서 영역별로 보시려면 너무 힘드세요. 사실 10월, 11월 이 2달은 내가 압축해 놓은 자료를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집중적으로 외워야 할 자료들이 있으면 이때 계속 매일 보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은 보셔서 안 까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압축을 9월까지는 그래도 해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압축이 덜 된 부분들은 10월 정도까지 몇 개 할 수가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두시면은 어려우세요. 그래서 나중에 10월에서 11월에는 뭐 한 주에서 2주 단위 정도로 해서 내용들을 계속 압축해보고 기억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월 하고 이제 11월 달까지 해서 일정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고심을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지를 정해달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알려달라. 그러면 이거 외우고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할 텐데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외울지 아니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고심해서 정리할지는 선생님들이 결정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외울 것 혹은 뭐 공부할 것 이거를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계속 뭐 문제풀이 있고 모의고사 있고 이런 게 마냥 책을 계속 보고 계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있으면 뭐 교육학도 하셔야 되고 한국사는 반드시 따주셔야겠지만 교육학 하는 시간, 전공하는 시간, 전공 수업 듣는 시간, 교육학 수업 듣는 시간, 뭐 스터디 하는 시간, 뭐 아니면 쉬는 시간들 해서 일주일 단위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섞여요. 네, 그 이벤트를 규칙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벤트가 깨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 중에는 아프신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을쯤 되면은 이르면 여름부터 아프세요.
속이 아프든 눈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간에 아프시거든요. 그럼 이게 틀어져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B플랜도 필요하세요. 내가 한 2주 정도 혹은 뭐 길으면 한 3주, 한 달을 공부를 못했다면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 방안들도 하나 마련해 두셔서 매주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잡으셔서 요까지 하고 나면 최소치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보완할지 이렇게 잡으셔서 이제 흐름에 맞추어서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2달치, 2달의 완성, 뭐 1달의 완성, 뭐 3주의 완성, 뭐 2주의 완성 이러면서 계속 학습한 양을 압축해 나가지 않으시면 시험 보기 전 날까지도 영양학책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영양학이 중요하니까 난 볼 거야 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게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한 압축과 구조화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7월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답지로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답지 연습이 돼야만 내가 잘 알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직강 선생님들은 피드백을 받으시겠지만 인강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자기 답지를 써보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무조건 암기는 아니에요. 내가 암기할 것과 안 할 것들 잘 구별해 나가시면서 계속 압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빠듯하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맥스와 최소, 이제 미니까지를 한번 나누어서 미니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강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팠을 경우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몇 주를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두시고,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그냥 서술형 답지 있죠. 그 답지 자체로 써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서 뭐 많이 아는데 현장에 가서 시간 안배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서술 방식을 잘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그 연습들을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선생님들 그러면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하셔서 2021년 시험에서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